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04번째 영상 찍겠습니다.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이 많진 않은데 중요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놓치고 있는 일정 중 하나인 CPI 나옵니다. 물론 CPI 보고 있지만 이 중요도가 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걸까요? 지난달 MOM으로 1년 전 대비 지난달에 2.3% 올랐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상치가 2.5% 올랐죠. 1년 전 대비 2.5%가 오르고요. 전달 대비 0.2% 올랐는데 0.3, 2.8, 2.9 근원까지 다 오르기 시작했다. 즉 뭐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물가가 안정적으로 잘 받쳐줘야지 관세 협상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아씨야, 우리 관세 이거 쉽지 않겠는데, 왜? 내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있고요. 미시간대에서 매달 발표하는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선 건지 그것도 더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싸우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로 굉장히 부각됐고 조금 진정되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둘이 말싸움을 엄청 했어요. 뭘 했냐면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여러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엔 bill, 통과되면 act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 하원은 통과됐고 한 표 차이로 상원에 있는데, 이 법안이 사기라면서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 법안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로 가는 혜택을 트럼프가 줄이자 일론 머스크가 더 화났죠. 그리고 도지 정부 효율부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트럼프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도 아니고 결국 둘이 싸웠어.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는 약에 쩔어 있어, 케타민 마약에 쩔어 있어 라고 발언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앱스타인 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앱스타인이 뭐냐면 어떤 작은 섬에서 미국 최고 부자들이 성매매하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겁탈하고 뭐 그랬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앱스타인 리스트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서로의 크립토나이트, 슈퍼맨이 유일하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언제야? 크립토나이트죠. 그러니까 최고의 약점,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싸우는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바로 서로 최고의 약점을 바로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둘 다 서로 좀 지우고, 트위터도 좀 지우고 화해 무드로 들어가기 진입했으나 그러나 트럼프가 매우 뒤끝있죠. 아니, 나 일론 머스크랑 대화 안 할 건데? 뭐 이런 식. 그리고 뭐 스페이스X 뭐 민주당 지원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럼 더 끝날 텐데? 한마디로 뭐예요? 대통령과 싸우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조금 후퇴하는 입장은 좀 있습니다. 로보택시나 FSD, 그리고 스페이스X,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머스크의 산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트럼프가 슈퍼갑이고요. 머스크는 을로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엄청 볼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프라이빗 섹터죠. 이 사람은 계속 CEO로 있을 수 있고요. 트럼프는 3년 뒤면 은퇴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정부가 더 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BB, One Big Beautiful Bill,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뭔데? 요약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감세입니다. 감세. 텍스 컷이에요. 컷. 세금을 매우 깎아줍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세금을 잠깐 깎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깎아주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팁. 여러분 미국 가면 짜증나죠? 팁 내야 되죠? 팁은 그냥 돈 안 받을게. 세금 안 걷을게. 그리고 여러분 일정 비율 이상의 돈을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답니다. 최고 부자들을 깎아준답니다. 벌써부터 뭔가 슬쩍 이상하죠? 그 다음 메디케이드. 여러분 미국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둘 다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고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되는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훨씬 더 빡세게 심사해서 메디케이드 지원을 줄이고 한마디로 메디케이드에 쓰이는 정부의 돈을 줄일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아직도 이렇습니다. 미국은 그것도 없애겠다. 근데 문제는 뭐야? 국방 예산 더 쓰겠다. 밀리터리 익스펜션, 밀리터리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이라 잘못 썼네. 국경, 멕시코 쪽이겠죠. 그쪽 국경을 보안을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을 더 쓰고 더 많이 쓰고 spending more and tax cut까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미국 정부 재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법안인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선 정상이라 봅니다. 야 세금을 깎아주고 무슨 돈은 더 쓰면 그게 재정 지출이 어떻게 감소가 돼? 더 늘지. 이게 모순된 정책이지. 그러면서 관세를 통해서 수입은 또 얻는다고? 아니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으면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빚을 빨리 갚던가. 그것도 아니고 뭐 양쪽을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정책을 해 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CBO라고 이제 국회에서 미국 의회죠. 미국 예산처에서 미국 의회에 있는 예산처인데 그리고 예일대도 연구해봤더니 저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이야. 트럼프 너 맨날 재정적자 줄인다고 하더니 이 법안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고 씀씀이는 줄여야 되죠. 근데 그 반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CBO나 예일대 연구에서 연구 대부분의 연구가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거다. 왜?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돼. 국가가 건강보험하고 연금하고 세금 걷어서 다시 쓰고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려주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지국. 복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정부가 원래 하는 거라고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죠. 짐승은 힘이 세면 힘이 센 놈이 짱을 먹습니다. 인류도 역사가 그랬죠. 옛날에 왕, 귀족 있었죠. 신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없어졌다. 왜? 서로 잘 먹고 살게끔 정부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법안이 문제가 많아. 지금 상원에서도 심사 중이거든요. 재정 보수주의자라고 공화당에서도 야 그렇게 막 쓰면 안 돼. 우리 줄여야 돼. spending less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막다 보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민주당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 민주당은 더등진입니다. 현재 상황은. 결국 이거 감세하고 이 법안 때문에 적자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야? 관세 더 걷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참 웃긴 논리죠. 근데 여러분 무슨 논리를 갖고 오냐. 마지막에 아서 래퍼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서 래퍼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 세금을 덜 거두면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테니까 결국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거야 라고 주장한 아서 래퍼의 래퍼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이 아서 래퍼라는 이 경제학자가 그 유명한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대처 총리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영향을 매우 끼친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냅킨에다가 이 래퍼 곡선을 그려서 레이건을 설득합니다. 자 여러분 직관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텍스 레이트 세금이야. 세금이 100%면 여러분 일해 안 해? 아무도 안 하겠지. 공산주의야? 뭐 사회주의야?
아무도 일 안 하겠지. 근데 세금이 0이야? 세금이 0이어도 세금은 0이야. 왜? 세금이 0이니까 아무것도 안 걷는다니까. 그런데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 세금은 언제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얘와 얘 중간 어디쯤에서 T 여기서 맥시멈으로 세금이 걸칠 거야. 결국은 세금을 인하해주면 세금률이 여기 있었어. 인하해주면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이 있네. 경제활동이 촉진되니까. 그것이 래퍼가 말하는 T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레이건이 했던 말, 대처가 했던 말이 뭐예요? 세금 깎아주고 정부가 그 대신 간섭도 줄여. 뭐야? 디레귤레이션.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줄여주고 자유무역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더 열심히 살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세금이 더 거칠 거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문제의 원흉이라 표현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수요가 먼저고 그러면 공급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이걸 원해. 그럼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준다는 거야.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가 우선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세이의 법칙이 있었어요. 공급을 일단 하면 그 다음 누군가 가져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낸다. 이게 세이의 법칙입니다. 이런 걸 공급 중시론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에선 수요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공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08인가 09년도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 한 명인 폴 크루그먼 교수, 저랑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철학에 가장 비슷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인 것 같은데, 폴 크루그먼은 뭐라 했냐면 공급 중시론자들을요 사이비 경제학자다, 수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수도 사이언스, 수도 이코노믹스라는 표현을 써요. 사이비라고 그래. 스티글리츠, 이 사람도 유명한 경제학자죠. 와이프가 제닛 옐런입니다, 여러분.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페드 의장이었죠, 전. 스티글리츠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수요가 중요한 거지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되지 않아. 한마디로 뭐예요? 소비자들의 수요 높여준다, 기업의 수요를 높여준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경제가 돌지.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세금을 깎아주면 나한테 시중에 있는 돈이 좀 더 많을 거야, 그치? 많아?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건 맞아? 세금을 덜 뜯어갔으니까. 그러나 이 덜 뜯어간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저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세는 결국 이 사람이 보기에 재정 지출을 감소되고 결국 빈부격차만 확대되는 역할을 해.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들 보면 어때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웃기게 설명해주면 여기서 내가 빼먹었나? 왜 안 써놨지? 폴 크루그먼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너가 지금 뭐라 했어? 그래, 아서래퍼, 너가 여기 있을 때 세율을 줄여주면 그만큼 따라와서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네? 라고 말했잖아, 아서래퍼, 그치? 근데 폴 크루그먼이 뭐라고 정말 쉽게 비판했는 줄 아세요? 야, 대부분의 선진국의 세율은 이쯤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서부턴 세금을 깎아주면 그냥 세수도 줄어드는 거야.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여기에 있어, 이미 세율이. 그래서 깎아줘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증적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레이건 대처 때부터 세금이 내려갔지만 세수는 매우 줄었습니다. 재정 적자도 매우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서 래퍼라는 이 사이비 경제학자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을 트럼프는 다음 페드 의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One Big Beautiful Bill, BBB가 아서 래퍼의 논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은 법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다 드러났는데 여전히 트럼프는 신뢰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CPI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봤을 땐 몰라서 그런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장을 벌일 때
백업 수단들이 있어요. 이 원동력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첫 번째, 법원이 태클 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세 제대로 못해.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물가마저 올라가면 관세 전쟁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나 고용이 지금 살짝씩 꺾이는 게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관세를 올려서 물가마저 올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 물가는 올라갔는데 침체, 수축 국면에 들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우려 때문에 시장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요일날 CPI가 높게 나오면요, 10에서 15%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뭐가? 지수가, 나스닥 지수 자체가 한 10% 정도 빠질 거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레임덕이 오고 있다. 왜? 같은 편이었던 머스크까지 받고 있어. 그래서 둘은 제대로 싸우고 있지만 머스크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왜? 대부분이 규제 산업이거든. 그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법안이 개소리라는 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뭐 개소리 맞아요. 제 의견이 아니야. 이건 팩트라고 봅니다. 이미 모든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이런 모순된 정책을 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말 국가 경영의 최악의 선택이야. 기업도 마찬가지고 리더들이 자꾸 저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상충되는 걸 동시에 진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언제 안 좋아? 패권 경쟁,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 좋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독재 국가잖아. 단일 대우예요. 일관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트럼프와 일론이 싸웠기 때문에 테슬라가 혼자 조정받고 있는데, 조금 살까 고민했는데 조금 더 참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둘이 이게 제대로 합의한 게 아니야. 트럼프가 규제를 안 풀어줄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저는 웬만하면 테슬라는 이제 길게 안 보려고 합니다. 왜? 자동차가 잘 안 팔려. 이게 커. ESS, 뭐 안드로이드, 로보트, 옵티머스죠. 그리고 뭐 FSD 이런 게 있어. 하지만 저는 큰 비중으로 실긴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 이놈들이 너무 자동차 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게 거의 덤핑 수준으로 팔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걸 얼마나 잘하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중국이면 아마 저는 90% 확률로 그럴 것 같은데, 중국은요 트럼프한테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의 레임덕이 올 때까지 질질 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존버하면 중국 애들이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공화당 내부에서 내분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트럼프가 이번 BBB 법안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일 텐데 모순되는 정책들을 너무 많이 해.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이게 큰 조정 가능성을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하반기 얘기고 꽤 많이 남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조정장이 이미 들어갔다고 봅니다. 시작됐다. 그래서 크게 주식 비중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이미 먼저 맞았기 때문에 먼저 조정받고 먼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조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여러분 들으시려면 언제든지 저 멤버십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올해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 레버리지 하니까 특성상 안 좋은데 이것보단 지금 조금 더 올라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금이 많아. 요번 조정 받고 반등할 때 꽤 비중 실어서 양전할 것 같고, 올해도 제가 봤을 때 100%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해드리고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5만원으로 일주일 체험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직접 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진짜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억지 부리는 거 없어요. 개소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많이 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도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한지,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궁금하시면 체험하러 한번 연락 주세요.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이상 스타코였습니다.